고전이라고 하면 보통 어렵고 두껍고 언젠가는 읽겠지 하면서도 손이 쉽게 잘 안 가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저도 늘 그런 부담을 느꼈었고, 근데 제가 한번 이 고전의 매력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가 끊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되게 재밌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난이도도 되게 쉽고 재미는 재미대로 있는 작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고 읽고 매달 한 권씩 고전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달의 고전 9월호는 이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일단은 제가 고전에 빠져들게 만들어줬던 헤르만 헤세 극찬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서도 충분히 이 작품의 줄거리 설명을 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보자면, 이성을 대표하는 나르치스와 감성을 대표하는 골드문트 두 사람이 감동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각자의 성향이 이끄는 대로 자기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내용입니다. 각자만의 길을 찾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어서는 세상에 정답인 길이란 없고, 이 이성과 감성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아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서로를 보며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의 대부분은 골드문트의 성장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가 나에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줬지 않나. 예나 지금이나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인 거죠. 나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은 평생에 걸쳐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건 제발 고쳤으면 하는 것들, 또 내가 저질러 놓고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조금씩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용서하고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해낸 책입니다. 이제 이런 줄거리이고, 이제 제가 읽으면서 몇 문장을 뽑아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볼 건데, 골드문트가 이제 몇 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예술 조각상을 보게 되고, 내가 저거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수소문 끝에 그 조각품을 만든 명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명인 앞에서 어떤 경외감, 굉장히 진실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다양한 경험 끝에 이제 운명처럼 만난 어떤 것에 이끌려서 결심을 하고 내 길을 도와줄 귀인을 만난다는 게 정말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골드문트의 이야기는 운명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속에서 기회를 알아보고 용기를 내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용기를 내는 것, 딱 삘이 왔을 때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수소문해서 그 스승님을 찾아가는 골드문트의 추진력과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인 밑에 들어가서 조각하는 법도 배우고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는 차차 자신의 행위가 마치 고마움의 빚을 갚는 일처럼 느껴졌다. 저는 이 문장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골드문트한테는 예술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세상에 받은 고마움을 되갚는 일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어떤 정신적, 물질적 도움, 또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인연들의 무수한 크고 작은 도움에 도움을 더해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들, 하는 일, 직업,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받은 것들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예술, 삶, 그리고 감사와 창작, 이런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더 깊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걸 골드문트가 보여줬던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근데 저는 예술가가 아닌데요?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예술의 이음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뭐 예술에 관한 지식도 없고 상상력도 없고 창의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틀에 갇혀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또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예술가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이 책의 키워드가 예술이거든요. 이제 골드문트가 예술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을 찾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어떤 문장을 봤는데 예술가야말로 자신의 가장 깊은 갈등이 화해할 가능성을 간직한 존재였다. 네,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지금 말하고 만들고 있는 이런 영상들도 사실은 나만의 예술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아, 우리는 모두가 예술가구나 라는 생각이 빵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만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장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인덱스를 붙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책에 딱 2가지의 검정색 인덱스를 붙여놨어요. 제가 가장 와닿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2개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르치스가 이성을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굉장히 평온하고 감정 기복 없고 딱 절제되고 규율에 맞춰진 삶에 익숙한 인물이고 골드문트는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틀에 가둬진 거를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골드문트가 나르치스를 보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너가 너무너무 부러웠어. 너의 그 평정심과 평화로운 그 모습이 나는 너무 부럽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나르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골드문트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란 존재하지 않아. 물론 평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깃들어 있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평화는 잠시도 마음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서 얻어지는 평화. 나날이 새롭게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평화뿐이야. 너가 지금까지 봤던 내 모습이 너와는 좀 다르게 좀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내 모습도 사실은 나는 나 나름대로 엄청나게 싸우고 희생해서 얻어낸 모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실은 그것들이 다 내 노력과 싸움을 통해 얻어졌던 평화인 거야.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지. 이 말을 하는데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건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 한 번 얻어졌다고 해서 한 번 행복감을 느꼈다고 해서 영원히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완벽하고 영원할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느껴졌는데 그런 좌절하는 순간들이 오는 거는 엄청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잠시 내 안에 있다가 집 나간 그 친구들을 다시 내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저렇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할까 하고 탓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싸움과 자신만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니까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르치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이니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이 나만의 평화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멈추지 말고 키워나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특히나 평소에도 행복은 한 번 가졌다고 해서 한 번 느꼈다고 해서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 일상에 작고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찾아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특히 더 이 문장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검정색 인덱스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르치스가 골드문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 될지 보고 싶어. 너는 너의 말이나 작품이나 삶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 또 내가 사는 삶,
그것 자체만으로 투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그 자체로 곧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작품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자, 이렇게 이제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제 영상을 보고 고전에 관심이 생기거나 적어도 이 책을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으네요. 꼭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더라도 그냥 문장 하나라도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고전을 읽고 책을 읽는 충분한 의미와 이유가 되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열심히 쉽고 재미있는 책 찾아서 그렇다고 얘가 쉽다라는 건 아니, 저는 또 열심히 다른 작품 잘 찾아서 꼭 다음 달에도 새로운 고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